자, 이번 시간에는 종전에 몇 차례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이게 쟁점이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동영상도 몇 차례 찍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이제 쟁점화돼서 또 소송에서도 또 주장하시는 분이 여전히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쟁점은 정리한 차원에서 확실하게 매듭을 짚고자 이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이러한 쟁점은 이제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다투지 마시라 이런 취지 하에서 제가 이 동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번 동영상을 확인하시고 이런 쟁점 가지고서 이제 차후에 추후 이제 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쟁점이냐? 제목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다른 목적으로 이미 설립돼 있던 법인, 이 법인을 가지고 대규모 점포 관리자로 삼을 수 있는지, 즉 이미 다른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돼서 소송으로 됐었고 이 소송에서 제가 승소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쟁점을 제가 질문으로 풀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상가 건물 구분 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얼마 전부터 저희 건물 관리 사무실에 대규모 점포 관리자라고 하는 회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개인, 기본적으로 개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인, 조합, 어떤 법인 형태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집합금융법상 관리인하고 달라요. 관리인은 오히려 원칙적으로 사람, 개인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예외적인 축인데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법상으로 정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법인, 조합 이런 형태로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개인이 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법인체를 만들어야 돼요. 자, 아무튼 관리사무실에 대규모 점포 관리자라고 하는 회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가 건물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최근 시청으로부터 대규모 점포 관리자 승인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회사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이미 10년 전에 만들어진 회사였습니다. 자, 이렇게 종전부터 만들어져 있던 회사가 갑자기 저희 건물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확인해보니까 임차인들이 그 회사를 대규모 점포 관리자로 하는데 다 동의해 준 것은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쟁점은 뭐냐? 이미 오래전부터 만들어진 회사가 갑자기 대규모 점포 관리자로 이렇게 동의만 받으면 될 수 있는 거냐? 이게 쟁점이 되었던 것이에요. 자, 이게 왜 쟁점이 되는지 이 법을 보시면 됩니다. 법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대규모 점포 관리자. 이 근거는 집합건물법이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이죠.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은 제2조 정의에 이렇게 돼 있어요. 대규모 점포가 뭐냐? 이 대규모 점포 관리자를 하니까 이 대규모 점포를 관리하는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대규모 점포가 뭐냐는 거예요. 이런 대규모 점포는 다음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이다. 자, 이 매장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점포의 집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점포가 뭐 이마트, 롯데마트처럼 하나로 큰 점포뿐만 아니라 이런 점포들이, 이런 매장을 운영하는 점포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요건이 뭐냐? 첫 번째, 하나 또는 둘 이상 연접이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하나 또는 둘 연접해 있는 건물 안에서 하나, 보통 이제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있는 대형 점포를 말하는 것이죠.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 즉, 시장 같은 경우는요, 그 안에 점포가 연달아서 뭐 100개, 200개가 100개, 200개가 같이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접해서 붙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매장은요, 상시 운영되는 매장이어야 돼요. 이게 사업자가 폐지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상시 운영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대규모점포 관리자 이거 동의할 때 그 증거로서 증빙으로서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운영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폐업하면 안 됩니다. 운영되고 있을 것. 그 다음에 이런 매장들을 합쳤어요. 매장 면적의 합계. 뭐 물론 당연하게 하나가 이렇게 3,000제곱미터 이상이어도 되는 것이지만 매장 면적의 이 바닥 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그 경우에는 대규모 점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대규모 점포가 되면 이렇게 대규모 점포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선임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규모 점포 관리자, 이 대규모 점포도 사실은 집합건물이거든요. 이런 집합건물에 있어서의 관리권을 갖는 관리인과 이 집합건물이 또 상가란 말입니다. 각각 점포예요. 이 점포와 모여서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지정되면 이 대규모 점포 관리자에게도 이 상가에 대한 관리권이 생겨요. 그러니까 관리권 충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관리권도 이런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관리권하고 거의 필적합니다. 특히나 전체 건물 자체가 모두 점포, 상가로 이루어진 곳 같은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거의 관리권하고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관리권하고 비등비등해져요. 자,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는요. 대규모 점포 개설자라고 돼 있고 이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개설 등록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 관리자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개설자가 뭔지 알아야 돼요. 이 대규모 점포 개설자는 그 점포 시장의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관리비 징수 등의 어떤 그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소비자 안전 유지 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대규모 점포 유지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관리비 징수권이 생기는 거예요. 관리권도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매장, 이게 구분 점포가 분양이 됐어요. 이런 분양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점포 관리자를 등록하고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이당 각 호의 업무, 아까 요거였죠? 요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보통 어떤 때 되는 것이냐? 그 요건이 있는데 매장 면적 2분의 1 이상, 전체 매장의 2분의 1 이상을 크게 운영하는 거죠. 이런 크게 운영하는, 직영하는 자가 있을 경우, 보통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가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큰 마트가 없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자, 보시는 것처럼 과목 보세요. 제가 요것만 하나 올려놨어요. 해당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에 입점해서 영업을 하는 상인, 아까 직접 영업을 해야 한다고 했죠. 입점해서 영업을 해야 하는 상인, 이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보세요. 동의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 이거 주식회사잖아요. 민법상 법인은 비법인 사단이고, 상법상 법인은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회사, 보통 주식회사, 이걸 말하는 것이죠.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를 예를 들면, 입점하여 영업하는 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요것 때문에 지금 해석의 문제가 나온 거예요. 동의하여 설립한 민법, 상법 법인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민법, 상법상 법인은 이전에는 이런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 해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게 상대편 반박 내용이었어요. 즉, 법의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항 2호 가목에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입점 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전에는 이런 민법 또는 상법상 법인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동의해서 설립한 법인만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에요. 저는요, 아니다. 그 전부터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동의를 받았으면은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해왔고요. 왜냐면 이게 실무상 맞으니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는데 덮어놓고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이 사람들을 가지고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이 법인을 등록하고 매우 번거롭고
실제 상인들이 이렇게 할 여력도 안 됩니다. 실제는 이렇게 안 돼요. 예전부터 어떤 법인을 만들어 놓고 이 법인을 대규모 점포 관리자로 하는데 동의합니다. 이런 동의서를 쭉 받아가지고 이런 관할 관청에 제출하면은 대규모 점포를 인정해 줬단 말입니다. 이게 실무였었어요. 그리고 이 실무를 판례가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즉 기존 다른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판례는 자, 아래 같은 근거로 결국은 이렇게 봤어요. 기존에 설립한 법인도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입점 상인들의 동의에 근거해서 반드시 법처럼 입점 상인들이 동의해서 만든 법인만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봤던 것이에요. 이게 서울 고등법원에서까지도 이 판결이 나왔고 이게 대법원 확정까지 됐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왜 대규모 점포 관리자 이전부터 있던 법인을 동의하는 방식으로도 대규모 점포 관리자 선정이 가능한 것이냐? 첫 번째, 법인의 목적에 대규모 점포 관리자 업무 수행 이걸 추가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문제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행이 그렇다. 관행과 유권 해석이 그렇다. 산업통상자원부, 요거 제가 직접 세종까지 내려가서 받은 유권 해석이에요. 두 번째, 서울 중구청, 요거 직접 제가 중구청 가서 받은 유권 해석입니다. 서울 성북구청,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 성북구청 가가지고 받아놓은 그런 유권 해석이었어요. 요 세 가지 모두 유권 해석을 제가 받아냈습니다. 이 유권 해석을 보니 기존에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입점 상인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었다. 요 유권 해석을 제가 고등법원에 낸 거죠. 그리고 이 고등법원이 이걸 근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입점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나눌 것이며 이거 하다가 또 세월아 내월아 되기 때문에 이거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 즉 대규모 점포 관리자를 두어서 이 상가를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와 배치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판례에 의할 때 기존에 설립된 법인이라 할지라도 입점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 즉 대규모 점포 관리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면 대규모 점포 관리자로 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신규로 입점 상인 3분의 2 동의를 받아가지고 법인 설립해야 되는 것, 이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판례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다른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